이제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을 배우는데, 유치권을 여기 막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자는 소유자와 유치권자는 지금 이 토지가 갑의 소유예요.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에 야 너고 나고 계약 하나 맺자 그럴 수는 없어. 즉 무슨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 이게 강화에서 토지를 갖고 있어 한 필지를 갑이 2,000평이야. 2,000제곱미터. 근데 을에게 야, 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평평하게 정지 좀 해달라. 나중에 그것을 하나로 분필해서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사는 게 지겹거든. 그래서 땅을 분필해서 200평씩 만들어서 여기다가 외부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여기에 별장 만들어 살게 하는 거야, 별장. 서울 사람들이 별장, 강화에 별장 들어가는 순간 5년 있다가 이혼하고 나와. 5년 있다가 이혼 안고 나온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거. 야, 별장, 우리가 나이 먹어서 별장 가잖아. 내가 여기서 15년 있었는데, 별장 만들었더니 이제 중개사들이 오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래서 참 별장 만들었으니까 학생들 데리고 와서 두부에다가 자기가 밥 한 끼 사갔대. 그거 좋다. 가면 집사람이 좋아해, 안 좋아해? 그거 괜히 갔다 싶잖아, 그거. 남자들이야 자랑하고 싶겠지만, 멍청이 놈이. 그 이제 자기는 땄지. 2년 후에 전화 한번 해봤어. 그래서 또 별장을 잘 지내 그랬더니 팔고 왔대, 여기. 외로워서 못 산대, 거기에 외로워서. 그냥 거기 갈 사람은 언제 가야 되냐면, 다리 힘없어서 있잖아.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어디 오도 갈 데 없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가야 돼, 거기. 근데 서울 사람들은 아주 그 로망이야. 거기 한번 가서 별장에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장 가져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같은 사람이야.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없어. 그 아무 필요 없다고 여기 전투적으로 살아야 돼. 전투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별장 지려고 봐. 답이 토지 정비업자 을과 별장 지려고 토지를 정비 작업을 해. 근데 우리 포크레인 투자해서 비용이 얼마 드냐면 정비 작업하는데 10억이 들었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10억을 안 주지? 그러면 10억 줄 때까지 여기다가 펜스 쳐놓고 절대 너에게 인도 못하겠다 해주는 것이 유치권이야. 근데 유치권은 소유자와 너고 나고 유치권 계약 하나 하자 해서 성립이 돼. 그냥 비용 안 주면 유치권이야. 그래서 유치권은 계약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서 생겨. 법률 규정에서. 쓰지도 말고.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유치권을 배울 텐데 유치권은 그냥 생각하면 돼. 자, 외워본다. 비용 안 주면 그냥 유치권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넘어가냐면 346페이지에 346페이지에 자, 나봐. 아니 쓰지 마. 처음 오신 분들은 막 써야 되면 쓰시오 그러면 써.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 자동차 수선했잖아. 그럼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선했을 때는 수선비 받아야지. 그러면 수선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주겠다. 이게 유치권이야. 건축업자가 토지를 지어줘. 갑에 토지가 있는데 을과 도급계약을 해. 도급계약을. 을과 도급계약. 그럼 도급계약은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기로 한 사람은 수급인이라고 그래. 그럼 도급계약에서 이 을이 도면을 주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줘. 그러면 건물을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있잖아. 그것도 비용이니까 네가 공사비 줄 때까지 을은 네가 건축비 줄 때까지 건물 못 내놓게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치권의 성립은 두 가지야. 두 가지. 근데 우리 중개사에서 다루는 건 주로 자, 이거 본다. 비용만 유치권이다. 시작. 다시 한번 공사비용, 수선비용, 뭐 이런 것들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자동차 부산항에서 타이어 200개 싣고 올라와. 15톤짜리 트럭. 그 트럭 싣고 쫙 올라와서 인천에다가 하여 그래. 그러면
부산 타이어 공장,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200개 싣고 왔지? 그럼 그거 줄 때까지, 타이어 공사 운송비 줄 때까지 그 타이어 못 내놓겠다.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러면 사람 숨겨주었어. 혹시 사람 숨겨주었다고 돈 비용 받으려고 사람 숨겨주 우리 집에다 숨겨주면 500만 원 주겠다. 어? 근데 숨겨주었더니 이놈이 돈 안 줘. 그럼 사람 내줘야 돼. 가둬둬야 돼. 여러분들 미용실에 갔어. 미용했잖아. 그거 비용이잖아. 그거 비용 줄 때까지 머리 꽉 잡고 있으면 그게 유치권이라니까. 이해하셨나?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지. 그래서 물건을 사람을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어본다. 비용만 유치권이다. 시작. 손톱 수선했으면 손톱 잘라 이게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이게 유치권이라니까. 쉬워. 한번 읽어본다. 여러분 책에. 자, 타인의 물건 시작.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밑줄 그죠. 점유한 자. 그럼 우리는 점유한 자를 밑줄 것이고, 자, 점유한 자는 꼭 직접 점유자만 점유자여,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여. 그렇게 써놓은 거야.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 이렇게.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묻지 않겠다 그 말이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이 점유한 자는 자기 물건 점유해야 돼. 타인 물건 점유해야 돼. 그래, 타인 물건 점유하면서 유치권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 하면 안 돼. 유가증권은 우리는 유가증권은 상법에서 다루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치권은 나와 있고 이런 걸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유가증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냥 민사유치권.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자, 밑줄 것이면 관하여 생긴 채권. 여기다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이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이거든. 그 물건에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이 한 20개 된다고 그래서 한 개라고 그랬어. 한 개 뭐? 비용. 메모해, 비용.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은 두 개거든? 근데 두 개가 뭐냐면, 여기 봐. 갑이 강아지 키우냐? 개? 강아지 키우면 손들어. 어서 손들어봐. 우찌 동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나 봐? 강아지 키우면 기분이 좋아?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두 가지 면이 있어, 사실은. 그래서 요 강아지가 을을 확 물어버린 거야, 다리를. 강아지를 키웠는데 을의 뒷다리를 물어버렸어, 강아지가. 그럼 손해가 생겨, 안 생겨? 그럼 강아지 때문에 생겼지? 그 강아지 잡아놓으면 그게 유치권이야. 그러므로 유치권은, 강아지는 물건이다, 동물이다? 그러니까 물건은 이어 아니여? 우리 이 사회는 사람 아니면 물건이거든. 강아지는 물건이 아니? 그러니까 물건이 피해를 주었잖아. 그럼 물건 자체로부터 입은 손해 아니야. 그래서 물건 잡아놓으면, 동물 잡아놓으면 그게 유치권이야. 근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채권은 동물로부터 입은 손해.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동물과 상관없잖아. 그러면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하고 손해밖에 없어. 자, 이거 본다. 비용, 손해. 그 손해도 사람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의해야 돼. 물건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의해야 돼. 물건으로부터 생긴 손해. 그러므로 일단 손해배상은 빼놓자고, 우리 시험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채권은 오로지 뭐뿐이야? 비용뿐이다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비용. 됐나? 그러면 임대차에서, 얘봐, 이제 임대차로 넘어가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안 빼줘. 권리금 또는 보증금을 안 빼준다고. 그럼 임차인은 보증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보증금이 비용이냐? 비용은 물건에다 발라야 된다고. 그 개념. 보증금은 사람 주었어, 물건 주었어? 보증금은 사람이 받아갔잖아. 참. 근데 비가 와서 수선했다고 봐.
수선비는 임대인 준 거요, 물건에다 바른 거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 물건에다 발랐으면 유치권, 사람에다 주었으면 사람에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유치권이 아니다. 자, 이거 본다. 임대차에서는 그냥 비용만 유치권이라고 하라니까.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야? 비용만. 그러니까 도급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아. 비용을 지출하게 된 이유는 묻지 않는다고. 남의 강아지가 왔네. 강아지가 울고 있어.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울고 있다고, 다리가 절름절름해서.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났는지 어쩐지 하여튼 울고 있다고 그러면 그 강아지 울고 있으니까 잡아다가 끓여 먹어야 돼. 병원에 치료해 줘야 돼. 치료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여튼 마음이 좋아, 교회 다니므로. 그래서 다리도 수선해 주고 한 200만 원 들어갔어. 근데 일주일 후에 개 찾음 이렇게 오네. 개 찾음. 개를 찾는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요 비용 200만 원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그럼 그거 줄 때까지 개 못 내니까 이게 유치권이요. 그러면 이 필요한 사람은 비용 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 정도면 되겠나? 너무 많이 설명하면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이거든. 근데 그 물건에 관련되어서 생긴 채권이 한 5개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요. 오로지 하나. 비용이다 하면 돼. 비용 받기 위해서. 그러면 변제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한다, 그 말은 못 내놓겠다, 그런 뜻이야.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됐나?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다 하나 써버려. 맨 위에다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 나오죠? 그거 하나 메모해봐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다 메모. 자, 성립 요건에다 메모하시고 뭐라고 쓰냐면 비용 받을 때, 비용 뭐 할 때? 받을 때 메모해. 점유하는 자는 비용 받을 때 뭐 하는 자는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만 나오면 있잖아. 비용 메모하면 돼. 비용 받을 때 유치권자. 그럼 비용만 나오면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자가 지출한 비용,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다 비용만 나오면 전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비용만 나오면 전부 무슨 규정? 그럼 임의규정이다, 그 말은 여기 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비용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하기 때문에 이 규정도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의규정이므로 비용 상환 포기 특약을 해버리잖아. 그럼 그 특약은 다 유효가 돼버려. 즉 무슨 얘기냐면 비용 지출할 때에 갑과 을이 주로 나오는 게 우리 도급계약이거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면을 줘. 도면을 주면서 이대로 건물 지어달라. 그러면 이 을이 이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야. 그럼 공사비가 50억이야. 50억. 비용이지? 도급계약을 체결해. 도급계약. 자, 사망. 도급인이 제때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을 했어. 따라서 공사계약을 하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단 말이지. 그럼 그 특약은 유효겠어, 무효겠어? 유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비용만 나오면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규정이 전부 임의규정이니까 비용 상환 포기 특약 있지? 그것은 곧 유치권 포기 특약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메모하면 돼. 유치권 배제 특약이나 유치권 배제 특약 또는 포기 특약은 무효요, 유효요?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 비용 받을 때 이렇게. 다시 한다. 비용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은 임의 규정이 무슨 뜻이냐면, 임의 규정은 그냥 듣고 말아. 이제 또 다음에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비교되는 개념이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쓰지는 말아, 처음 오신 분들은. 강행 규정은 강제로 행해야 하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럼 임의 규정은 임의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이 규정은
지금 이 320조는 메모해봐야지. 320조에다 메모하시고 320조 이렇게 메모하시고 임의규정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임의규정 지켜야 된다고 안 지켜도 괜찮다고. 그래 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따라서 여러분들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못 주더라도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행사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급인과의 사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못 준다는 걸 이유로 유치권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 수급인은 불리하잖아. 불리해 안 불리해? 그래도 네가 어쩔 수 없이 하려면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갑이 대기업의 회사라면 대기업 다른 물건에 대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을은 공사한다 하시면 돼. 다시 한번 공사비는 비용이지? 요 우리 품팔아서 비용 냈잖아. 거기 들어가서 옛날에 벽돌 깔고 별짓 다 하잖아. 그래서 유치권인데 계약 체결할 때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돼 안 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제 받을 때 밑으로 그죠. 받을 때. 비용 받을 때가 뭐냐면 이게 변제기야. 변제기. 그럼 여기서 갑과 을이 대개 공사 도급계약을 하면서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언제까지? 1년 주면서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어. 근데 도급계약,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었어. 그러면 10월 30일에 공사 완료 시에 공사 대금을 주기로 한다. 약속을 했지. 공사 완료 시에 공사 대금 준다. 그러면 공사 완료가 10월 30일이지? 그러면 언제가 변제기야? 공사 완료되면 돈 주기로 해. 근데 이 친구가 미리 공사를 완료했어. 9월, 8월 30일 날 완료해서 이 도급인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 그러면 10월 30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이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시간을 보면 여기서 이제 변제기요. 근데 갑과 유치권자 사이에 변제기 여기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이 건물은 저당권이 우선하잖아 지금. 근데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바로 배울 텐데 저당권과 유치권은 아주 신사가 갖는 권리야. 신사. 은행은 그지요, 폭력배요, 신사요. 유치권은 조직폭력배, 깡패들이 갖는 권리라고. 유치권은 깡패들이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 동원해서 있지.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다 입고 다닌다. 유치권자 새끼들 얌전한 자. 휴대폰 하나씩 들고 빼빼 연락해서 야 사람 가니까 막어라 이런 놈들이야. 유치권은 족보가 있어 없어요? 저당권은 족보가 있어.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저당권 이하에 있는 모든 동생들은 다 경매 결과 죽어버려. 자, 외워본다. 저당권은 동생들 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저당권 이하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살아있다. 저당권이 또 꼭 기억해야 돼. 나는 공부 안 된다 하면 방법이 없어. 이렇게 강의 잘하는데 이해 못하면 방법 없다고 그거.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또는 저당권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인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저당권과 경락인 사이에 모든 권리는 존재해 살아있어. 다 죽는데 유치권은 폭력배들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 무서우니까 살아있어. 유치권만. 다시 하나 저당권자 경매해도 유치권은 폭력배지?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유치권은 살아있어.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법원은 그래? 너는 등기된 권리자구나. 그래서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에다가 빨리 경매 개시 결정하라는 촉탁 등기를 해. 법원에서. 그럼 여기다가 지금부터 경매 개시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지?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이 경매를 시작한다는 등기부의 등기 내용을 믿고 경락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권리자들이
이걸 보고 결정을 해. 이걸 보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 등기된 내용을 보고 전후에 권리관계를 분석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에 유치권이 있었으면 유치권은 산다고 그랬어.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딱 후에 성립이 된 유치권 있지? 그러면 경락인도 보호해줘야 돼. 조직폭력배만 하나씩 보호해줄 필요 없거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완료된 때부터 2개월 후에 공사비를 주기로 한다. 그럼 이때가 변제기야.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되므로 공사 완료하고 나서 2개월 동안에 여기에 저당권도 있고 막 경매 개시 결정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부터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다는 거야. 이해가셨나?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시기 중요해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받을 때 됐나? 이게 뭐라고요? 변제기. 그러면 자 여기 변제를 받을 때가 돼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유치권의 성립 시기는 비용 받을 때가 유치권이 성립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점유하는 자 몇 줄? 점유하는 자는 이 점유하는 자는 우리 아까 점유하는 자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고 그랬지?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수선할 때 갑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갖고 왔고 우리 정비업자요. 그럼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 수선을 하게 되면 이 자동차 수선비가 바퀴 수선으로 5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럼 정비업자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수선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주기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갑이 자동차를 형님 거 타고 온 것 같아. 형님 자동차를 타고 정읍으로 지금 선보러 가. 고창에서 형님 자동차 타고 정읍으로 선보러 간다고. 근데 도중에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수선을 했지. 근데 갑이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돈은 1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짜장면 2그릇 먹고 차 사고 요 자동차비 내면 돈이 없잖아. 그럼 선볼 때 폼도 못 잡지. 큰애기한테. 그래서 잘 봐. 자동차 수선비를 안 주면 을은 바로 수선이 완료되면 변제기가 성립이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었어. 근데 유치권 주장하려고 했더니 갑이 뭐라고? 형님 그 자동차비 다음에 줄 테니 나한테 빌려주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주면 을이 임대인이 되어서 간접 점유자가 되고 빌려 쓴 갑이 다 같이 직접 점유자. 그럼 유치권의 점유는 여기 와봐. 지금 갑과 을이 도급계약을 해서 을이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을이 유치권자는 지금 혼자서 지키고 있냐? 공장 건물 완성한 사람은 머리에다가 나 유치권자다 이렇게 봤냐고. 그럼 여기에 누가 와? 을이 사람 부리는 거예요. 도급계약을 체결해 사람 오라고 그래서 10명을 공장을 지키라고 그래. 그러면 이 을이 유치권자인데 유치권자가 사람을 시켜서 여기다 건물을 점거하게 하면 요 사람들 있잖아. 요 사람들이 직접 점유자이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자가 돼.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해야 돼. 간접 점유도 괜찮아. 간접 점유라도 유치권이 성립과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자동차 수선비를 안 주어서 다시 빌려준다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본질이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아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유치권인데 채무자에게 다시 빌려주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시 빌려줌으로써 간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인정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유치권자의 점유는 한 장 넘겨보셔. 유치권자의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해야 돼. 간접 점유라도 괜찮아.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350페이지를 펴보셔.
350페이지에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자 밑줄 그셔.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 없다. 됐지? 여기까지 밑줄. 다만 이제 지금부터 잘 봐야 돼. 다만 자 위로 올라가 위로. 4번에 1번을 봐. 4번에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 직접 점유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밑줄을 그으셔봐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아까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이 건물을 완성했는데 도급인이 공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을은 그때부터 유치권 주장한다고 그랬지? 근데 을이 꼭 그것을 직접 점유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 관리하는 업체에게 맡겨도 돼. 그럼 맡기면 간접 점유자이고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아니여. 그럼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지만 아까의 경우처럼 갑이 자동차를 끌고 와서 을이 자동차 수선했는데 수선비 안 주자 유치권 주장하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빌려 쓴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채무자 아니야, 채무자. 채무자에게 다시 빌려줬지? 그럼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지.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해. 거기다가 그 4번 왼쪽에다 메모해 놓고 여기 봐.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느냐는 유치권이 있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유치권 없다. 이렇게 외워버려. 거기다 무직이 없다. 메모해버려. 무직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써놔봐. 아니까 뭔 얘기인지. 유직이요, 무직이요? 이 말은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 말이야. 한번 외워본다. 무직이 없다. 말할 게 알아들었어? 그리고 우리 점유는 배웠어. 여기다가 점유하는 자 몇 줄 것이고 그다음 점유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실력을 동원해야 돼. 점유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육개장은 추정된다. 생각나나? 육개? 장이요, 점유요? 어째? 자, 이렇게 써봐. 육개 점유는 추정된다. 우리 점유에서 육개 점유는 추정된다 배웠지? 그럼 이 육개 점유 중에 생각나야 돼. 육개 점유 중에 다 같이 자평공. 또 하나는 성계적. 그래서 지금 여기 공부하려고 그래.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인 것으로 인정된다. 육개점이 자주점유, 평온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선의점유, 그 다음에 계속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적법점유.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무단점유일 것이다. 적법점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스스로 적법점유임을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나? 그게 350페이지 표. 35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봤더니 적법한 점유 나오지? 350페이지를 한번 본다. 다 같이 4번 한 번만 다 같이 4번. 적법한 점유, 그 다음에 점유의 계속. 우리는 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니까 지금.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봐. 다 같이 적법 점유. 거기 이제 동그라미 밑으로 내려와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모함으로.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봐 한번. 점유자는
지금 말 잘 들어? 350페이지에 맨 밑에 3번으로 내려와. 반드시 펴, 얼굴 고개. 반드시 펴. 그리고 3번으로 내려오라고. 읽으셨나? 한번 읽어본다. 점유자는 시작. 거기다가 밑줄 그어야 돼.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가 있는 거 추정됨으로 밑줄 그으시고 다시 이렇게 메모해. 육개 점유는 추정된다. 이렇게 메모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 공부를.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메모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 몇 개 점은 추정돼. 그러니까 여기도 있잖아. 적법 점유도 추정된다고.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자주 점유일 것이다. 그런 뜻이라니까. 점유는 불법 점유일 것이다. 적법 점유일 것이다. 그게 추정된다 그 말이야. 추정된다 그 말이 진짜일 것이다. 그런 뜻이야. 적법 점유일 것이다. 이 말이라고. 따라서 유치권자가 어떤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무단 점유다. 적법 점유일 것이다. 적법 점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무단 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유치권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유치권은 이런 것이야. 자, 여기 본다.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 그럼 이때 점유하는 자는 무단 점유자요, 적법 점유자요? 그래, 적법 점유자. 그 다음에 이 점유자는 꼭 직접 점유해야 돼. 간접 점유라도 괜찮아. 근데 간접 점유 안 되는 경우 하나 있었지? 그게 무지기는 없다. 머릿속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지기 없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받을 때 점유한다는 유치권 있다. 다 배웠네. 비용은 관하에 생긴 채권이다. 그다음에 받을 때가 변제기 도래지?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 성립 요건 아니야. 이해하셨나? 이것들을 이제 밑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자, 이것들을 설명하면 제일 중요한 게 다 같이 관하에 생긴 채권. 그럼 관하에 생긴 채권은 막 책에 보면 복잡해. 근데 지금은 관하에 생긴 채권이 뭐뿐이었어? 여기 막 뭐라고 쓰여 있거든. 근데 그 말은 없어. 다 같이 비용. 비용이라니까 관하에 생긴 채권이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관하에 생긴 채권이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령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어려운 말들이 들어가 막. 근데 이 결령관계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인데 결론은 결령관계가 존재하는 채권은 여기는 없지만 오로지 뭐뿐이야? 비용뿐이다. 그 말이야. 비용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비용을. 그 다음에 변제기 도래해야 돼. 자, 임대차에서 아직 여러분들 임대차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 수선비는 즉시 받을 때가 된다. 즉시.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했는데 임대인이 수선비 안 주잖아. 그럼 바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은. 그러나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는 가격이 돈이 많이 들어간 게야. 그러므로 유익비는 언제 받아야 돼? 임대차 종료 시에 받아야 돼. 임대차 종료가 되었는데 유익비 안 주잖아. 그럼 그때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그 말이야. 한번 읽어본다. 변제기 도래.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될 텐데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고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고 그래서 유계점은 추정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점유는 꼭 직접 점유해야 돼. 간접 점유라도 괜찮아. 다만 채무자를 자동차 수선 의뢰한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서 간접 점유하고 있을 때는 유치권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므로 외워본다. 무지기. 이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외워요. 무지기 없다. 다시 해. 무지기, 내가 지금 나하고 여러분들은 무지기 없다라고 했는데 상상이 돼? 현영이 너. 그럼 너 이따 오후에 설명해야 돼?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한 내용은 전부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해버리면
아무리 이런 요건 갖추어 본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치권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다가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어도 그 약속은 유효이고 나중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했어. 나중에. 그것도 적법하다 그 말이야. 따라서 유치권은 나중에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재산권은 상처 대포할 수 있다. 엄청 많이 했잖아. 상처 대포. 그러면 유치권을 포기해버리면 이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자 여기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나 유치권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한다는 말로써 유치권이 소멸한 것이야.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소멸하는 것이야.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 이거 봐. 우리 여기다가 분묘기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분묘기지. 분묘기지를 갖고 있을 때 그 분묘기지의 포기는 꼭 분묘를 파가야 속이 시원해? 자, 여기다 포기는 포기다. 그 포기로 끝나는 거지 다른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의 포기는 꼭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포기의 의사만 있으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런 것들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밑줄을 긋으셔. 자, 351페이지. 351페이지에 맨 위에서 5번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5번 큰 제목을 봐. 여기 봐.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다 그런 뜻이야. 유효. 그리고 유치권 배제 특약은 꼭 나중에도 해도 괜찮아? 괜찮잖아. 거기 여러분 양가로 4번을 봐. 밑으로 내려와서 사후에 밑줄 그죠. 사후에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했더니 찾아와. 교수님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포기해요? 이것은 사후에는 일 마친 후에 그런 뜻이야. 죽은 후에냐? 아니 세상에. 아무리 죽은 후에 하고 싶어도 그렇게나 물어보지로 오질 않겠다. 그래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이해하셨어? 그리고 읽어본다. 유치권을 나중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 소멸한다고 하지 않았어.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돼. 곧바로 소멸해. 곧바로 소멸한다. 여기까지 5분간 휴식.